AI는 소수의 컴퓨팅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바꾸어 주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식의 시대가 종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시대도 종언을 맞이하고 있어요. 대중들이 뭔가 협업하던 시대도 종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제는 프롬프팅을 하고 영향력으로 가고 소수의 설계자들이 다수의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시대로 변화시켜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엄청나고 큰 변화가 이제는 저에게도 좀 정리가 됐어요. 한 1년여가량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건가? 설레발 하는 건 아닐까? 트렌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개 중에 9개는 그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화 될까? 이런 생각을 저도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단어가 뭐냐? 지능 평준화의 시대가 온 겁니다. AI 시대 지능 평준화 이야기예요. 자, 증기기관차가 나옴으로써 근육을 평준화시켰습니다. 근육을 평준화시켰어요. 전화기가 발명되었죠. 전화기가 만들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이동을 평준화시켰습니다. 이동을 해야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인터넷 때문에 전화기가 아니라 뭐 다 인간의 이동을 평준화시켰어요. 자, 전기가 개발되었죠. 전기가 개발됨으로써 인간의 쉼이 평준화되었어요. 일하는 시간, 근무 시간이 평준화되었어요. 해가 떠 있어야만 일했던 것이 밤에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지하실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일을 바꿔 놓았어요. 자, 인공지능이 나왔죠. 이것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것이 된 겁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산업혁명 시기에 아이고 뭐 그래도 내가 직접 물건으로 옮겨야 이게 마음이 안심이 되지, 저 못 믿는 기차에다가 물건을 실으면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칠판으로 가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고 오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업혁명과 AI혁명. 자, 교수님들이 주로 이런 표를 많이 그립니다만 자, 힘이 뭐가 있습니까? 힘이 뭐예요? 산업혁명은 근육을 뭘로 바꿨습니까? 증기기관차. 증기와 전기로 바꾸었어요. 자, AI 시대는 뭡니까? 지식을 검색으로 바꿨습니다. 검색 혹은 프롬프팅이라고 요즘은 표현을 조금 달랬습니다. 사실은 검색인데 이렇게 바꿔 놓았어요. 두 번째, 자, 힘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능함. 아, 저 회사는 유능해. 저 사람은 유능해. 산업혁명은 그 유능함이, 자, 이것도 힘의 능력이죠. 근육의 힘이에요. 근육의 힘을, 유능함을 산업혁명은 뭘로 바꿨냐면 처리에 양이 많아진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아, 1시간 걸리는데 쌀가마니를 하나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쌀가마니가 10개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로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AI 시대는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능이었죠. 지능, 즉 똑똑함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AI가 뭘로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영향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싱으로 바꿔놓았어요. 누구 말이 맞다. 누가 나를 이해해준다. 누구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영향력 자본주의 시대로 지금 이동해 간 겁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컴퓨팅하는 거. 생각을 모아주는 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일부의 소수가 이용하던 정보 처리 기능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AI는 어떻습니까? 대중이 이용하던 것을 다시 소수가 기획하는 시대로 또 바꿔 놓았어요. AI는 소수의 컴퓨팅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바꿔 주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지식의 시대가 종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시대도 종언을 맞이하고 있어요. 대중들이 뭔가 협업하던 시대도 종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제는 프롬프팅을 하고 영향력으로 가고 소수의 설계자들이 다수의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시대로 변화시켜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엄청나고 큰 변화가 이제는 저에게도 좀 정리가 됐어요. 한 1년여가량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뭐 그냥 설레발 하는 건 아닐까? 무슨 이야기하고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트렌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개 중에 9개는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게 현실화 될까? 이런 생각을 저도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요, 제가 오늘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단어가 뭐냐? 지능 평준화의 시대가 온 겁니다. 드디어 역사 이래로 사실은
자, 책 읽는 뇌라는 책이 있죠. 책 읽는 뇌 책에서 저자가 지금 생각 안 납니다만, 자, 문자 있죠, 문자. 인류 역사상 문자를 발견 혹은 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자 체계를 개발했죠, 인간이. 그 전에는요, 문자 체계 개발하는 전에는 인간의 뇌는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지 저장입니다. 이미지 저장이에요. 그리고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우뇌 기능입니다. 우뇌적 기능이에요. 창조력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문자 체계가 도입되기 전에 주로 우뇌의 기능을 발달시켜서 내러티브와 스토리와 기억을 강화했어요. 근데 문자가 나오기 때문에 뭡니까? 문자는 뭐예요? 분석입니다. 상징화입니다. 그리고 수학과 산술 지능이 강해져요. 이건 뭐예요? 좌뇌죠, 좌뇌. 좌뇌의 기능이 발달했어요. 동시에 두뇌의 용량도 일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문자가 등장함으로써 인류의 두뇌의 기능이 줄어들었어요. 솔직히 쇠퇴된 겁니다. 쇠퇴됐어요. 전에는요, 다 기억하고 다녔어요. 아니, 뭐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지 왜 기록해? 그랬을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 자꾸 기록하느라고 기억을 하네? 그랬을 거예요. 문자가 아주 초기일 때는 문자의 초기 상태가 기억보다 좋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문자의 구조라든가 상징체계라든가 문자의 발달이 좋았겠습니까? 언어가 몇 개도 안 되고 단어도 몇 개 안 됐을 그 시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등장함으로써 인간의 두뇌가 수축도 되고 우뇌 중심의 두뇌의 발달에서 좌뇌 중심의 두뇌의 발달로 이동하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인간의 유능함이라는 개념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 전에 문자가 없을 때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억을 전달하는 언어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이제는 문자 체계 발전되니까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능한 사람으로 하루 이동이 갔단 말이죠. 여러분들 책 읽는 뇌라는 책 읽는 뇌라는 책, 예, 재밌네요. 라임이 맞네요. 근데 이게 문자가 개발이 아니라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책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두뇌 공학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두뇌가 아티피셜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두뇌가 이제는 전두엽 중심으로 갈 거냐. 전두엽도 통제 기능이란 말이죠. 이게 좌뇌와 전두엽이 통제 기능이고 후뇌하고 우뇌가 후두엽하고 우뇌 이 두 개가 상상뇌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력 뇌가 중요하거든요. 영향력 뇌. 이건 다시 또 앞쪽입니다. 앞쪽. 근데 이 AI가 되면 영향력, 일관성, 의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이 동물과 다른 것이 인간다움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인간의 인간다움은 기계와 다른 것이 인간다움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향력, 일관성, 의지 이런 자본이 강한 사람이 유능함을 차지하게 되고 자본을 가지게 되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게 되고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죠. 기업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기업은 분석, 상징, 수학, 산수를 잘하는 기업이 지배적인 기업이에요. 근데 AI가 이것을 정확하게 대체해 준단 말이죠.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체해 주었던 것처럼 AI가 인간의 지능 대체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석할 책이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이 에릭 몰슨이죠. 그분이 쓴 책인데 듀얼 브레인이요. 인간의 브레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제는 AI라고 하는 내가 훈련시켜 놓은 AI가 내 브레인 역할을 해요. 언제든지 나의 기억과 나의 커스터마이징 된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기억 혹은 기록도 다 안 해도 되는 사회가 됐단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일하는 방식 또는 대학의 학과 그리고 신입사원들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AI 변화 관리할 때 경영자가 염두해야 될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AI 실행 책임자 좀 지정하셔야 되고요. AI 도입을 위한 why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보셔야 되고 실험이 이렇게 테스트가 계속해서 보고가 되어져서 전사적으로 모일 때 이거 해봤는데 이게 좋아요. 이건 조금 어려웠어요. 다음에 이거 시도해 볼 거예요. 공감하면서 가야 됩니다. 공감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가 공유되는 문화를 조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하면 100%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안심감을 좀 줘야 됩니다. 성공했다. 그러면 좀 박수 쳐주고 보상할 수 있다면 보상도 좀 해주고 회사의 전략과 연결하는 것, 교육. 이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런 변화들은요. 사실은 디지털 대전환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미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르겐 메르스트가 디지털 대전환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주었고, 가인지 북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디지털 대전환의 조건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몇 장만 좀 가져왔습니다. 디지털이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주도한 최초의 기업이 있지만 나중에 등장한 공격적인 기업이 최초의 기업을 뒤집어 엎고 시장을 이기더라. 디지털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게 중소기업인 우리들에게는요, 사실은 기회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의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38년이었던 반면에 포켓몬고죠. 당시의 이야기예요. 포켓몬고는 5천만 명 될 때까지 19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챗 GPT가 전 세계에 이렇게 되기까지 이제 2년도 안 됐습니다. 만 2년도 안 됐어요. 2023년 11월에 나왔으니까요. 만 2년이 안 됐는데 전 세계의 가입자가 지금 수억 명이잖아요. 5억입니까? 7억입니까? 얼른 데이터가 생각 안 납니다만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AI 대전환의 조건이에요. AI 대전환의 조건입니다. 1단계, 새로운 생태계를 보셔야 됩니다. 2단계, 이걸로 사업 구조를 개발해야 돼요. 마지막 3단계,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경영진의 질문 넣어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사실은 AI 전환의 신속한 실행을 위한 경영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계획 세우기 단계에서 1. 디지털 전사적 AI화를 위한 계획을 세웠는가? AI 네이티브들은 몇 년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얼마나 신속하게 변화에 대응하는가? AI 네이티브들이 곧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입사합니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강력한 AI 대전환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